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아들러가 말하는 과제의 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과제의 분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타인이 하는 일을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평가,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달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과제의 분리이자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러가 말하는 과제의 분리, 쉽게 이야기해서 이 책의 제목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그러진 개인주의를 뜻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시작일 뿐이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공동체 감각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감각, 그것은 social interest입니다. 자, 이것은 사회적 관심이고 공동체적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제를 분리하면서 공동체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 이것이 이 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과제를 분리하고 자신의 과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나친 자기중심적 태도가 아닌가 하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과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인정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야말로 도리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자, 인정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타인이라는 것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한에서만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에게 타인은 자신의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공동체 일원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싸워 이겨야 할 적이고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한마디로 나를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바랄 뿐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것이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정투쟁의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자신이 인정받기보다 공동체에 어떤 공헌과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해서 타인의 인정보다 나의 공헌에 주목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소속감이라는 보답을 줍니다. 자, 소속감이라는 것은 경쟁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한마디로 공동체 감각인 것이죠. 소속감이란 타인을 경쟁자나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여기면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경쟁관계 안에서 나는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질 수 없지만 오히려 이러한 공동체 감각 안에서 비로소 나는 소속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동료애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인정의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삶의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의 욕구라는 것,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경쟁의 관계로 바라보는 태도는 타인과 나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공동체라든가 친구라든가 동료로 바라보지 못하고 수직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야만 하고 그래야만 성공한 인생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정을 하는 기쁨이라는 것도 그리고 인정을 받는 기쁨이라는 것도 모두 수직관계에서 오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소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은 그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열등감의 소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소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감각, social interest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란 타인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그들의 인정으로부터 나의 존재감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친구로 바라보면 그와 경쟁할 이유가 사라지고, 그와 경쟁할 이유가 사라지면 그에게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는 것이 아들러의 새로운 인간관계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경쟁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나의 가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구하기보다 공동체를 향한 공헌감에서 발견하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느낌, 그것이 나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공헌함으로써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제의 분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인간관계가 모든 불행의 원천이라면 거꾸로 인간관계는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불행이냐 아니면 행복이냐 하는 것은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 감각, social interest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수평적인 동료관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나의 헌신 속에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라고 아들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라든가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나의 존재감과 나의 삶의 의미 같은 것들, 자,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우리는 좀 더 심정적으로 아들러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움받을 용기 제5장은 바로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과제의 분리를 통해서 공동체 감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제의 분리, 그리고 공동체 감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공동체 감각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오로지 자신만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타인에게 공헌하기를 바라는 타자중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수용, 두 번째는 타자 신뢰, 세 번째는 타자 공헌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자, 이것을 일러주는 것으로 이 책은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조건과 능력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긍정적 포기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기 긍정, 즉 돈키호테와 같은 현실인식을 결여한 근거 없는 자만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기 수용이란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재능과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때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조건과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수용의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타자 신뢰. 자, 여러분, 타자 신뢰라는 것은 타인과 내가 공동체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타인을 믿을 때 조건을 달지 않는 호의, 무조건적인 신뢰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그를 신뢰하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친구도 사귈 수 없는 법입니다. 좋은 친구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를 신뢰할 때 그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들러는 타자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감각이라든가 그 안에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과 친교를 맺어야 하고, 또한 친교를 맺기에 가장 진실한 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회의를 가지고 있거나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러한 관계 맺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신이라는 것은 타자의 과제이지 나의 과제가 아닌 것입니다. 타자 신뢰는 내가 관계 맺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그러하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관계 맺기 싫은 사람에게까지 그를 신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자 공헌입니다. 자, 타자 공헌이란 타자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희생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자에게 공헌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라는 뜻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헌, 타자를 위한 공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잘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타인에게 알게 모르게 공헌하고 있고 또한 공동체에 공헌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공헌을 타인이 인정해 주는 가는 나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타인의 과제다. 자,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공헌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그렇게 느끼는 나의 공헌감, 주관적인 만족감,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오로지 경쟁적인 관계로만 보거나 위아래, 즉 수직적인 관계로만 보는 사람들은 모두 우월감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남보다 탁월해야만 하고 경쟁에 승리해야만 하고 그리고 타자를 지배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치의 발견은 언제나 타자의 인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물론 타자의 인정을 통해서도 공헌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들러의 분석이죠. 왜냐하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바람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평범해질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범해질 용기 혹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은 일부러 무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자유로운 의식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특별해지기 위한 목적, 그것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그 목적에 이르는 힘겨운 등산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야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만이 참다운 인생이며 거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가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평범해질 용기라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노동, 즉 키네시스적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과 여기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놀이, 즉 에너게이아적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이는 목적 없는 행위, 즉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춤에 흠뻑 빠져서 춤을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춤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과거나 미래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삶을 구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삶이나 미래의 목표를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과거의 결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삶은 왜곡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조건을 통해서 현재의 불행을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이 느끼는 그 체념을 정당화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의 목표는 현재의 삶을 미래의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현재의 의미와 가치를 앗아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그런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수단도 아니라는 것. 삶은 현재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과거로 현재를 구속해서도 안 되고 미래로 현재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현재가 모여서 미지의 목적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현재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과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라 라는 이 장의 제목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거짓말, 즉 인정받는 삶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자의 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타인에게 공헌한다는 바로 그 우리 삶의 길잡이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란 다른 누군가가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힘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란 인간관계로부터 달아나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달아난 비겁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간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경쟁에 승리하는 그런 우승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감각, 한마디로 공동체에 공헌하면서 그들과의 친교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가 여러분 삶의 이상입니까? 아들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미움받을 용기 그 3부작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